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3시간 정도요. 실내만. 실내만 3시간? 남들이 세차장에서 안 하는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바퀴만 달리면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카라반부터 캠핑카, 중장비도 포크레인도 많이 하죠. 제일 많이 하는 게 포크레인이에요. 술 드신 분들 뭐 오바이 타시면은 냄새 제거를 하러 저희한테 오시거든요. 똥하고 오줌을 뒷좌석에 흘리셨다는데 냄새가 너무 나시는 거예요. 자살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직업은 더워서도 힘들고 추워서도 힘들고 막 그러기 때문에 정말 잘했다 야 지갑 잘 바꿨다 그랬을 때 우실 때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저 눈물 나더라고요. 여기서 하는 일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남들이 잘 안 하는 걸 하는 거죠. 디테일 세차를 받고 싶은데 승용차는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화물차들은 그런 데가 없고 주력으로 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포크레인도 하고요. 버스 같은 것도 하고 화물차들도 많이 하고 이 일을 시작한 지 정확히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5년 정도 됐습니다. 원래 뭐 세차하는 거나 자동차 튜닝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세차하는 거는 남들이 미치는 것처럼 세차하고 그랬어요. 하루에 한 번은 꼭 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제가 깨끗하면 좋더라고요. 차를 타면은 좀 광도 나고 그러면은 좀 더 좋더라고요. 그러면 차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를 하셨던 거예요? 네. 세차장 가서도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에서 그거서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은 꼭 갔어요. 한두 번은. 그럼 뭐 한 달에 얼마까지 써보셨어요? 세차비요? 네. 300만 원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까만색 차는 꼭 왁스를 발라줘야 돼 그 맛이 있거든요. 그 왁스를 또 추가요금을 내야 돼요. 그 주인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왁스를 바르면 그 광이 올라오니까 그 맛이 있더라고요. 청소하는데 이렇게 큰 사다리가 필요해요? 무슨 키가 안 닿는 부분들이 다 있으니까 물 같은 것도 많이 채우고 가야 되고. 저기 물탱크예요? 네, 제작을 한 거예요. 저기서 물이 콸콸 나와요? 캠핑카 일주일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만큼. 그 정도면 얼마나 써요? 그냥 많이 쓸 때는 한 방에도 쓰고 아니면 거의 2번 정도 쓰고 이렇게 거의 한 방에 거의 많이 쓴다고 막 봅니다. 이 일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전에는 다른 일을 했었는데 그 일에 뭐 비전도 없고 이거를 우연찮게 아시는 분이 좋아하는 형님이 이거를 해볼래? 세차를 좋아하셨던 게 크게 영향이 있어요? 영향이 꽤 크겠죠. 이거를 아예 몰랐으면 더 힘들었었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때 경험하던 거랑 실제로 하는 거랑은 차이가 좀 있지 않아요? 하루 종일 해야 되잖아요. 들어오면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이 다르지. 그리고 장비들도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갈 줄은 몰랐었던 거죠. 특수 차량이라고 하면 종류가 뭐 있어요? 남들이 세차장에서 안 하는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바퀴만 달리면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카라반부터 캠핑카, 추레라, 고속도로 공사 차량들 그런 것도 하고 뭐 트랙터도 하고 중장비도 해요? 중장비도 포크레인도 많이 하죠. 제일 많이 하는 게 포크레인이에요. 포크레인을 왜 세차하냐고 하겠지만은 몇 억 주고 샀는데 깨끗하게 자기는 타고 싶죠. 그리고 깨끗한 분들은 엄청 깨끗하세요. 그러니까 자동차처럼 코일 매트도 깔아놓으신 분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남들이 잘 안 해주니까는 이분들은 하고 싶어도 진정할 데가 없잖아요. 내가 건강 때문에 세차를 하시는데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세차장 가도 뺀지 먹고 어디 가도 뺀지 먹고 그러니까는. 차주분들 마음은 다 똑같네요. 저희 와이프도 결혼하기 전에는 포크레인 세차하냐고 거짓말 시키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해하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미친놈이라 그랬죠. 포크레인 왜 세차하냐고. 왜요? 누가 그거 세차를 돈 주고 하겠냐. 진짜 어쩔 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세차도 해야 되고 포크레인들은요. 아니면 지하 뭐 5층까지도 갈 때도 있고. 아니, 부르면 다 가는 거예요? 좀 어려운 현장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전에 답사도 한번 가요. 장비가 그만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또 얼마만큼 뭘 싣고 와야 될지 다 틀리기 때문에. 제일 난감했던 게 어떤 거예요? 아파트 공사 현장인데 포크레인이 빠졌어요. 아파트 공사 중에 뻘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겠고 이제 그 엔진에 흙이 들어갔을까봐 엔진 청소까지 다 해달라서 엔진 청소까지 해줬어요. 빠졌다가 나오고 나서요? 예, 그 진흙이 굳어버리면 안 되니까는 진짜 동국당하지만 빨리 오라고 진짜 부랴부랴 뭐 창업하신 분들하고 직원분들하고 갔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실제로 그 포크레인 같은 거는 세차비가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얘기하기 그런데 현장마다 가격은 다 다르세요. 물 뿌려주고 하는 작업이 아니라 브리스 제거로 다 손으로 일일이 사람이 다 하나씩 제거를 해야 돼요. 스팀을 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하루 정도에서 이틀 정도 소요도 돼요. 세차하는 데만요? 네. 포크레인 세차로 갔는데 진짜 저희 차도 못 들어가고 진짜 장화 신고 들어가고 제 옷도 진짜 흙탕물 된 적도 있고 배가 고팠는데 밥 먹으러 식당을 못 갔어요. 피해를 줄까봐. 그러니까 옷이랑 그러니까 다 젖었으니까 저는 배가 너무 고픈데 식당에는 못 가겠는 거예요. 진짜 빵 사먹을 정 슈퍼도 못 갈 정도 돼갖고 옷이 매장에 와서 바로 물 견지고 짜장면 시켜 먹던 거 있었던 거예요. 식사를 제때 못할 때가 많으신가 봐요. 거의 먹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뭐 이동하면서 먹거나 뭐 좀 멀리 갈 때는 새벽에 뭐 2, 3시도 있나고 와이프도 진짜 뭐 빵 같은 거 싸줘 샌드위치 같은 거 싸줄 때도 있고 와이프가 고생을 많이 하죠.
세차를 좋아하셨으면 승용차 같은 걸 세차하셔야 되는데 왜 특수 차량을 세차를 하게 되셨어요? 승용차들은 세차장이 어디 가도 다 있잖아요. 저보다 잘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남들이 좀 안 하는 걸 하고 싶었었어요. 화물차들이나 뭐 중장비, 버스 그런 데는 할 데가 없고 이제 디테일로 받을 데가 없잖아요. 오라는 대로 가잖아요. 예약만 하시면은 오라는 데로 다 가요.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분들이 이런 일을 하면 잘 맞을까요? 우선은 자기가 세차하는 걸 좋아해야 되죠. 죽게 하지만 까무러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직업은 더워서도 힘들고 추워서도 힘들고 막 그러기 때문에 어디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고 많이 힘들죠. 남들 세차장에서 일하는 거면 더 힘들죠. 환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또 하다가도 소나기가 내릴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까지 했으니까는 먹고 살아도 책임져야 될 사람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는 거겠죠. 혹시 뭐 남들이 모르는 뭐 보람 같은 게 있나요? 찾아가는 서비스잖아요, 이거는요. 네. 공사 현장까지도 가고 진짜 산속까지도 가요. 어떨 땐 포크레인이나 저 화물차들이 산속에도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직접 해주니까는 그런 게 더 보람이 있죠. 컨테이너 같은 것도 짐 싣고 계시는데 저희가 세차를 해드려요. 그러면 그분들은 좋아하시잖아요. 직업을 바꿔보고 싶었지만은 마땅히 다른 것도 없었고 뭐 배운 것도 없었고 그 형님 말을 잘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육체적으로는 지금이 더 힘드실 것 같은데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안합니다. 남한테 당당하고 그런 게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그래도 술 한잔 드시고 나서 정말 잘했다 야 지갑 잘 바꿨다 그랬을 때 우실 때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저 눈물 나더라고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직업을 바꿀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형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 된 거죠. 이게 돈은 큰 돈은 아직까지 못 벌고 있지만은 만족은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뭐 장애인들한테라도 봉사라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사람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멀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저 자신한테도 생각을 해요. 진짜. 이거 높여가지고 진짜 청소하기 쉽지 않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먼지도 많고 쓰레기도 많고 또 물건을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는 또 연장들도 있으시니까는 한 대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3시간 정도예요. 실내만 실내만 3시간, 외부까지 한다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4시간 정도. 실내가 제일 우선이니까는 이런 먼지들을 다 빼줘야 되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일하는 그 먼지들하고는 또 틀려서 잘 안 빠져요. 저렇게 이제 스케줄 시간 맞춰서 또 한 대가 또 오셨네. 트럭이 저게 몇 톤짜리예요? 25.5톤 나갑니다. 너무 세차하는 게 어렵고요. 외부만 할 수 있다 보니까 실내 같은 경우에는 찌든 때들이 불쓰면 너무 많이 쌓이는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저 대표님을 알게 돼가지고 저런 차는 실내 세차를 잘 안 해줘요? 실내 세차가 하기가 힘들죠. 중장비 건설기계 차들은 다 외부 세차만. 뭐 하시는 거예요? 윤막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물차들도 잘 안 보이니까 시야가 안 되니까는 윤막 제거를 하는 거예요. 덤프 트럭이잖아요. 네네. 세차할 때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세요? 일반 자가용보다는 틀리게 모래가 많으니까는 먼지도 많지만 날파리 같은 것도 많아요. 걸레도 더 많이 써요. 덤프차들이. 왜냐면 모래가 어디 걸레에서 묻어있을지 모르니까 걸레를 그래서 바꿔주는 거예요. 기스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아무 자기 차는 소중하잖아요. 다 화물차든 중장비든 포크든 다 자기 차는 소중하니까는 걸레를 자주 바꿔줘요. 찌든 때들이 한 번에 나가진 않아요. 모래 같은 게 다 이렇게 있으셔서 이렇게 쉽게 나가진 않아요. 일반 자가용 비해서는 또 틀리세요. 몇 번 스팅기로도 불어야 되고 에어로도 불어야 되고 다른 데는 뭐 컴프레셔 조그만 거 갖고 다니는데 저희는 4.5마력을 갖고 다니고 용품 같은 거나 기계 같은 거는 최대한 좋은 걸 많이 써요. 비싸고 좋은 거. 이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먼지를 자기가 다 마셔야 돼. 차에 있는 거를 다 마셔야 되잖아요. 저도 우측하면 맨발 벗고 들어오잖아요. 뭐 약품 같은 걸 바르시나 봐요? 코팅제, 실내 코팅제라고 해가지고 발라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윤기가 나고 먼지가 많이 안 묻어요, 차 안에. 저희가 세차를 하는 게 내 차처럼 생각을 하고 해야지 남의 차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내 차보다 더 꼼꼼하게 닦아야죠.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마다 사업자가 있거든요.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하기 나름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좀 힘들더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사이사이 꼼꼼하게 안 보이는 데까지 세심하겠네요. 먼지 같은 게 다시 올라와요. 몇 번 걸레를 바꾸고 그래도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몇 번의 작업을 많이 해야 돼. 얼굴에
그게 땀이에요, 물이에요 지금? 땀이요. 야, 이거 한 대 하고 나면 진짜 진이 빠지시겠는데? 그러니까 진짜 속까지 다 젖을 정도로 하니까는 한 대 하면은 맥이 쪽 빠지죠. 근데 덤프트럭은 장마철에도 세차를 해요? 장마철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저 뭐예요? 저게 이제 냄새, 에어컨 냄새하고 실내 냄새 좀 작아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 방편이라도 조금만 더 있다가 문을 열면 냄새는 좋아집니다. 그 세차 상태 마음에 드세요? 따봉입니다. 땀을 정말 많이 흘리셨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개운하세요? 손님들이 좋아하시니까는요. 그래서 딱 보시고 나서 이제 얼굴색이 바꿔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보람 있는 거니까는. 오늘 이거 하면은 이제 일정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 또 있습니다. 뭐 또 있어요? 포토. 포터? 땀 많이 흘리면은 진짜 쓰러질 것 같지 않으세요? 어지럽고 좀 그렇죠. 멍해요 사람이. 한 번은 가다가 그때 모텔에 있어갖고 모텔을 들어갔는데 세차 안 불렀대요. 아 세차로 온 게 아니라 좀만 쉬었다 가겠다고. 그래갖고 찬물로 진짜 한 시간 동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에어컨 거기서 풀러 틀고 한 2시간 있다 나온 적은 있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도 하나도 안 주시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요령도 없었고 많이. 물도 못 드셨던 거예요? 여건이 안 좋아요. 저희는 다 출장이다 보니까는 주위에 편의점도 없고 저희가 이제 물 가져간 것도 얼렸던 것도 다 녹으면은 목이 탄데 먹을 것도 없어요 진짜. 저희도 진짜 사람이다 보니까는 온몸에서 땀 냄새 나지. 진짜 어디 갈 수도 없지. 흙탕물 묻지. 진짜 남들보다 2배를 더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도 딱 이제 2대 했는데 이렇게 혹이 다 묻어 있고 근데 또 이제 다음 스케줄로 또 가야 되는데 어쩔 때는 좀 민망할 때도 있죠. 왜냐면 그 차에 묻을까봐 이런 게 이물질이. 이렇게 해서 지나가다가 좀 시원한 걸 먹고 싶은데 다 뜨거운 거밖에 없어요. 그 못 먹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뭐 냉면 파는 데가 없어요. 콩국수나 그 냉면 파는 데가 없으면은 그냥 안 먹어요. 왜냐면 뜨거운 거 먹기 싫으니까는. 아무래도 특수 차량은 오지에 많이 있으니까 또 그쵸, 그런 뭐 산 걱정인데. 속에도 있고 한 번은 진짜 산에 엄청 높았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손님한테도 전화를 했고 맞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산에 올라가는데 진짜 공동묘지 공사군데 포크레인인데 세차달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한참 올라가더라고. 그게 진짜 경사도 높았는데 주위에 딱 산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그나마 밥은 주셨어요. 식당들도 없는데도 많아요. 그런데도 이 일을 하는 게 후회가 안 되세요? 어느 정도 저도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안정권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니까는 좀 좋은 것 같고 남들이 안 해주는 걸 해주니까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하겠다고 배우는 분들도 있어요? 배우는 분들은 좀 있었어요. 뭐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고도 도망가시는 분도 있고요. 연락이 안 돼. 화장실 가서 진짜 죽은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오시면은 죽을 각오 아니면 하지 말라 그러면은 다들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먹고 살기 힘들지 않으면은. 이게 근데 고생하는 만큼 벌이가 되긴 하는 거예요? 버리는 되죠. 남들이 안 하니까는 그나마 버리는 되는데 장비값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쉽게 다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장비값이 못해도 5, 6천원 들어갑니다 진짜. 진입 장벽이 이렇게 낮은 편이 아니네요. 특수 세차를 하다 보니까는 전기가 없으니까 그거를 또 만들어야 되고 생산을 해야 되니까 힘든 거죠. 전기를 함부로 막 쓸 수가 없잖아요. 남의 전기도. 그리고 저희가 가는 데 다 오지고 막 그러기 때문에 전기를 어떻게 보면 없어요. 슈퍼도 없고 편의점도 없는데 어떻게 전기를 쓰겠어요. 아니 이게 세차가 오래 걸리니까 하다 보면 막 밤 되고 그럴 때도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조명도 이제 차에다 설치했는데 그게 이제 불법이라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저는 다 띄었어요. 아, 조명을 또 설치를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서 없다 설명을 해드렸었는데도 경고장 먹고 뛰었어요. 야, 쉽지 않다. 한 달에 좀 많이 벌 때는 수익이 어느 정도 들어와요? 대기업 그 과장님만큼은 오른 것 같아요. 부장님 아니고 과장님? 네. 처음에 이 광고하기가 제일 많이 힘든 거죠. 알려야 되니까는. 특수 차량 하시는 분한테 직접 배울 수가 없는 거네요? 없더라고요. 그 상황 따라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배워서 어디 인터넷 나와 있는 데도 없고 진짜 저희도 어떨 때는 위험에 많이 노출됐지만 사다리 높은 데도 올라가고 누가 가르쳐주지는 않고 좀 넓은 사다리도 있어야 되고 계속 돈 하나씩 들어가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장님은 누가 저 이거 좀 해보고 싶은데 하고 찾아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려주실 거예요? 가르쳐주는데 죽을 거 아니면 하지 말라 그러면 저한테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도망가는구나. 예. 그리고 이제 일을 시켜봐요. 최악의 조건으로 하나만 승용차를. 그러면 버티면 하는 거고 못 버티면 못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오신 분 나이 드신 분 오셨는데 일주일 좀 안 되니까는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연락이라도 하고 그래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연락도 안 하시고 그냥 도망가시더라고요. 전화 안 받고. 사라져요? 예. 그 요즘 말로 추노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도 일주일 동안 같이 먹고 그렇게 했으면 고생됐으면 그래도 밥이라도 함께 먹고 아니면 소주라도 한잔 먹고 그냥 인사라도 가도 될 텐데 그냥 연락도 없이 가시니까 좀 서운한 건 있죠.
지인분이 만약에 이거 한다 그러면 추천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요? 지인분이요? 네. 진짜 잘 생각해보라고 몇 번 생각해보라고 하죠. 왜냐면은 이게 한 번 하면은 쉽게는 못 때려치기 때문에 장비도 그만큼 또 많이 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잘 생각해보고 몇 번이나 생각해보고 저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네가 이게 마지막 길이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니까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와이프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 멀리서도 지방에서도 오시라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가요. 아 지방에서? 네, 얼마 전에 평택항에서 전화가 오셔갖고 저희도 갔었지만은 그러니까 숙소도 며칠 동안 제공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사람이 없어서 못 가요. 그게 제일 힘들죠. 뭐 어떤 게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벌똥 같은 거가 묻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고장면이나 유리까지 다 그러세요. 전체 이게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전체가 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타격이 크겠네요. 엄청 크죠. 지금 몇 대가 지금 저쪽 다 렌트카가 다 모였는데 엄청 큰 거죠.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시죠. 손으로 긁어도 잘 안 나가니까는 렌트카에서 이제 못 하니까 저희한테 이제 전화를 주신 건데 이제 저희 약품 있는 거하고 지금 테스트하니까 나가니까는 이제 견적하고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약품은 또 어떻게 찾으셨어요? 이것저것 다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울 수 있어야지 견적을 내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무작정 견적을 뭐 얼마다 그렇게 달라고 하지는 않고 제가 할 수 있을 때 견적을 내는 것 같아요. 한 대씩 한 대씩 시간 날 때마다. 렌트카 입장에서는 진짜 경비 절감이 많이 됐겠어요. 이거를 하나의 광택을 하나씩 하려면은 돈이 만만치 않죠. 이 업체에서는 10대만 몇 개 돈이 얼마예요? 뭐 20대를 몇 개도 돈이 얼마예요? 지금은 거의 80대인데 그래서 이제 특수 세차를 많이 검색하시다가 이제 전화를 하신 거죠. 시간 절감도 되고 그만큼 가격도 낮춰지고 하니까는 저희는 1시간 정도에서 2시간 정도면 작업 시간은 끝날 것 같아요. 80대를 아니 한 대당. 한 대당. 네. 벌똥이나 새똥 이런 게 잘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쉽게 지어질 것 같은데 이제 약품 같은 거를 원리 같은 걸 잘 모르시니까는 못 지우시는 거지.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 아닐까요? 렌트카는 다 직접 세차하는 데가 많으세요. 기본적으로 렌트카 일을 하시면 세차는 웬만큼 세차를 일하신 분만큼 잘 하실걸요. 자기들이 못하니까 저희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다 광택을 하라고 하니까는 50대씩 광택을 하면은 한두 푼도 아니고 뭐 여름이 일하기 힘들어요? 겨울이 일하기 힘들어요? 둘 다 힘든데요. 겨울에는 또 춥기도 하고 기계가 특히 뒤에서 올까봐 저 추운 건 상관이 없는데 저 처음에 이거 개업하고 창업했을 때 하루에 한 번씩 얼려 먹었어요. 그래갖고 저 1,000만 원 정도 없앤 적이 있었습니다. 스팀 때문에요? 네, 저는 이제 겨울마다 조금씩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24시간은 히터를 가게에 매장 틀어놓고 기계를 띄워서 거기다 넣습니다. 겨울에는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돈도. 아무래도 특수 차량을 많이 청소를 하시니까 죄송하지만 자살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 차들도 가끔씩 오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는 기분 자체가 좋진 않더라고요. 아무리 저희가 이제 뭐 연탄 냄새 그런 냄새를 빼주는 직업이지만은 그냥 자체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냥 진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 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기분 좋진 않아요. 어떻게 이 차가 왔는지도 물어보진 않지만은 뭐 청소하시면서 약간 고인의 명복을 좀 빌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절은 합니다. 좋은 데 가시라고 빌면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주분들이나 유가족분들은 숨기려고 하는데 티가 납니다. 다. 그 냄새가 티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저희만 알고 있지만은 저도 힘든 거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드시죠. 제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큰아버지 손에서 자랐는데 큰아버지 말도 고모 말도 안 듣고 맨날 그래서 그만큼 방황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큰아버지 속이나 고모들 가족들 속을 많이 썩여서 지금은 많이 좋아하시지만은 결혼까지 해갖고 좋아하시지만은 속을 너무 많이 새겨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에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좀 한편으로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정말 안 좋아해요. 그거는. 진짜 안 빠지는 냄새가 어떤 거예요? 술 드신 분들 뭐 오바이트 하시면은 냄새 제거를 하러 저희한테 오시거든요. 뭘 드셨는지 물어봐요. 왜 냄새가 잘 안 빠지니까는. 진짜 뭐 오바이트 냄새인데 뭐를 드셨는지도 모르는데 말을 잘 안 하시니까. 근데 순댓국 같은 것도 드신 분도 있으시고 뭐 청국장 같은 거 드신 분도 있으시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잘 안 빠지더라고요. 냄새가요.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만 청소하면은 냄새 빠질 줄 아니면 전체 차량이 이미 냄새가 배겨있기 때문에 다 냄새 제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전체적으로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자기가 뭐 페브리즈 뿌려보고 막 다 뿌려보시거든요. 네. 도저히 안 돼서 오시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또 더 힘든 이유가 뭐냐면 약품이 여러 군데 섞여 있으면은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흘렸을 때 전화하시는 게 더 나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시트에 토했으면 그 자리만 닦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 냄새가 다 배겨 있죠. 여러 업체에서 해봤다가 또 냄새가 나시니까 저희한테 오시는 분도 있으세요. 아니, 냄새 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냄새가 멸치 2마리 같은 것도 죽었을 때도 진짜 시체 썩은 내하고 냄새가 똑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빼는데도 4-5시간씩 걸리고 멸치 2마리요? 여름 휴가를 놀러
놀러 갔다 오셨는데 따님분이 멸치 같은 그 물고기를 잡으셔서 흘리셨는데 그게 이제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10군데 들르셨더라고요. 차 뽑은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거를 냄새를 빼달라고 오셨을 때 제가 아무리 기술이 있더라도 이거는 냄새가 너무 심각했었어요. 아니 그 작은 생선 2마리가요? 네, 저도 놀랬었고 한번 오기가 생겨서 저는 다 뜯어서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를 잡았을 때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도 얘기도 하시고 그 가족분들이 저희한테 아직까지 세차를 하고 계세요. 정기적으로. 다른 데서는 이제 폐차시키는데 차 뽑은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폐차시키려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니 폐차시키라는 말까지 들었대요. 예. 작은 생선 2마리 때문에. 고객님도 그거 2개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겨울 쌀쌀할 때 있거든요. 창문을 내려가지고 저희 매장으로 입고 하신다 하더라고요. 가까이 가니까 진짜 창문을 왜 내려오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숨을 못 쉴 정도로 저도 역겨웠었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실까 그랬는데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걸리셨는데 똥하고 오줌을 뒷좌석에 흘리셨다는데 냄새가 너무 나시는 거예요. 타업체에다가 전화를 했었는데 못 한다고 했대요. 돈을 아무리 준다 해도 저희는 이제 고향 일산까지 가서 해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살아계셨거나 그러거나 그랬으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냄새는 고약했지만은 시트를 아예 탈거해가지고 저희가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싹 세척을 해드렸거든요. 한 8시간 걸려서. 그런 거는 진짜 아무리 자식이라도 쉽게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여름이었었거든요. 2-3시간 부패가 되니까 냄새가 좀 많이 났어요. 기저귀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어딜 가다가 바람 쐬고 이제 식사 좀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그러다가 이제 일이 터진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분들이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계속 오실 때마다 죄송하다 하니까 저희가 진짜 더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커피도 사주시면서 진짜 몇 번씩 사과를 저희한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보람도 더 있었어요. 더 뿌듯했고 저희도 사람인데 갔는데 어떤 상황이 터질 줄 몰라요. 진짜 캠핑카를 세차로 갔는데 구데기가 많이 나온 적도 있고. 캠핑카에서요? 예, 구데기가 나오면 저희도 사람이니까는 함부로 못 만져요. 솔직하게 들어오면 추가요금 다 올라갑니다. 저희 업체는 구데기도 하나씩 다 잡아야 되고 또 약품도 투여해야 되고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좀 안 좋게 얘기를 하시죠. 이거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뭐 그냥 저거 잡으면 되잖냐고. 말씀을 험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희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호일 매트에 보면 사이사이 모래가 기계로 아무리 뺀다 해도 잘 빠지진 않는데 느타가 모래알이 2알 흘렸었는데 사과를 한 저희도 10번 했었는데 저희한테 좀 심한 요구를 하셨었어요. 올해 그래갖고 2알 때문에요? 경찰까지 불렀었어요. 뭐 이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렇게 이 일을 해야 되나 생각도 했었고 사과를 10번 정도 쓰면은 그분들 받아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세차비도 안 받겠다고 했는데도 너무 욕을 하시니까는 그래서 저희는 경찰을 바로 불렀습니다. 저희도 대응하기 싫어서 제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직업이. 고생한 만큼 돈은 가져갑니다.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담배를 피셔서 담배 냄새를 제거를 할 거거든요. 담배 냄새 같은 게 잘 안 빠지나요? 쉽게 빠지진 않죠. 쉽게 빠질 것 같으면 뭐 폐암이 왜 걸리겠어요. 일일이 이거 의자도 하나씩 세척을 하면서 여기에도 담배 니코틴이 묻어있으니까 일일이 다 세척을 하면서 담배 냄새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실내 클릭 하시면 원래 의자가 띄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렴하기 위해서 의자를 안 띄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거를 이제 그 고객님 상황 따라 맞춰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금액이 좀 부담이 가니까는 다 어느 정도 맞춰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 시트 뜯고 그러면은 조금 돈이 나가거든요. 약품 같은 거는 이렇게 인체 해롭지 않으니까 저도 맨손으로 만지고 있거든요. 냄새가 해롭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만약에 해로운데 저희도 이렇게 맨손으로 하겠어요. 식약청이나 그런데 뭐 이렇게 인증이 붙어 있고 저희 직원이나 가족들이 먼저 써봐요. 무슨 새 약품이 들어오면요. 다 일일이 저희도 그걸 해봐야지 고객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타이어를 광택해서 보호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코팅제도 다 발라드리고 저희가 승용차를 해주는데 화물차는 안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저희도 찝찝한 것보다 해드리는 게 더 나으니까. 어떻게 알고 처음에 이용을 하게 되셨어요? 검색을 해봤죠. 트럭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세차장 가도 잘 세차를 안 해주거든요. 예약을 해놓으면 직접 와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훨씬 편하죠, 저희한테. 일하시는 동안에 이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더 뭐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깨끗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이분은 이제 오늘 이제 또 배달을 가시더라도 아마 담배 피실지 안 피실지 모르겠지만은 안 피셨으면 좋겠다 보는 거죠. 왜냐면 담배 냄새 제거하시고 바로 피고 가시는 분도 있으세요. 바로 피셔야 우리 사장님이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야. 저도 그랬지만 왜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저희 힘들게 했는데 담배 피는 모습 솔직히 마음은 안 좋더라고요. 좀 찜찜하더라고요. 에어컨도 냄새가 나면 에바클링 같은 것도 해야 되지만은 고객님들은 솔직하게 좀 부담스러우셔서 그걸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돈이 만만치가 않게 들어가거든요. 이 냄새 제거제도. 그건 그런데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리시는데 괜찮으세요? 맨날 이렇게 많이 흘립니다. 쓰러지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는데 이제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힘들죠. 보람이 있어요. 그래도 세차를 해놓고 깨끗하잖아요. 더러웠던 게 깨끗해지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요. 여사님도 이걸로 창업을 하신 거예요? 네, 창업을 했어요. 이게 일이 아무리 보람이 있어도 네. 창업을 했으면 좀 수익이 네.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네. 만족하세요? 네, 하기 나름이니까요. 제가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무슨 일이든 그렇잖아요. 자기가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벌이는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고. 여사님 청소하시는 거 보니까 네. 금방 부자 되실 것 같던데요. 어쨌거나 생계에 좀 보탬이 되시는 건가요? 당연히 되죠. 되니까 하지 안 되면 안 하죠. 어느 정도 보탬이 되는지. 많이 돼요. 많이 애들 뭐 돼요? 학원 보내고 뭐 다 자유롭게 또 일을 할 수 있고 또 저는 아이가 좀 어려가지고 애들이 아프고 그럴 때 자유롭게 시간을 뺄 수 있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어떤 일이나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들 노력의 대가는 있는 거잖아요. 하고 나면은 마음도 좋고 깨끗해졌으니까 더러웠던 게 깨끗해지니까 마음도 좋고 손님들이 좋아하니까 기분도 좋고 그래요. 와, 여사님 너무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따라다녀 보니까 진짜 쉬운 일이 없네요. 왜냐면은 일반 차와 틀리게 특히 모래나 그런 게 많으니까는 저희도 손님 차를 가서 닦아드리고 저희 차를 또 와서 또 닦아야 되고 장비 정리를 해야 되고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손님들 쓰레기를 저희가 가져오거든요. 앞으로도 한 2시간은 더 해야 돼요. 2시간. 하나씩 가까이. 세차맨 사장님은 스스로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남이 못하는 예를 들어 지하 5층 가서 세차를 못하는데 이제 그런 거 좀 했을 때 조금 그래도 해냈구나라는 생각 드는 거지 뭐 특별하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해냈구나. 남들 못할 때 내가 또 해냈구나. 성취감. 살면서 이때는 내가 특별했다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결혼할 때 진짜 결혼을 못할 줄 알았는데 진짜 손님이 소개시켜서 결혼했을 때 좀 특별한 날이었고 결혼식을 많이 가봤어도 제가 해볼 거라는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날짜도 못 잊어먹는 날이고 특별한 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2월 24일 날 했었고 친구들이나 뭐 지인분들은 크리스마스 날 결혼한다고 장인어른도 그날 해야 되냐고 그랬을 때 그날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좀 욕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장난삼아 근데 제일 특별한 날이 그날인 것 같아요. 되게 감동적이셨나 봐요 그날. 저 지금 살고 있는 와이프 아니었으면 결혼도 못할 수도 있겠죠. 또 저한테 어떻게 이런 복덩어리 왔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울었고 와이프도 많이 울었지만 제가 속 안 새기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 아침에 일찍 나오면 밥도 잘 차려주고 맞벌이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빨리 돈 벌어서 맞벌이 안 했으면 좋겠죠.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아내분한테 한 말씀 하실 생각 없으세요? 아직까지 많이 힘들지만은 그냥 조금만 더 견뎌뒀으면 좋겠다는 거고 당신 장사하는데도 힘든데 막 손님들한테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것도 받아주고 하는 것도 참 고맙고 항상 미안하고 표현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내 편이 돼주고 그래서 정말 고맙다는 걸 항상 느끼고 있고 나중엔 돈 많이 벌어서 더 신혼여행도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진짜. 항상 고마운 사람이고 항상 사랑한다는 소리 한 번 나는데 정말 사랑해.